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풍수지리를 미신 따위로 치부하거나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묻혀 있는 분은 무려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신호지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이곳에 몇 자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즉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기꺼이 투자할 만큼 혈이 맺힌 명당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명당을 얻고자 하는 신념과 염원이 간절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석에는 경주 전공 태수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관이 해주인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과 동명이인인 듯합니다. 먼저 묘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산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금북정명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만리산을 기봉하고 다시 남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이곳에 옹각산을 세웠는데요. 이 옹각산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묘지로 입수가 되므로 이 옹각산이 주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뒤쪽으로 올라가서 주산인 옹각산에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형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묘지 뒤쪽으로 약 11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 위쪽 높은 곳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평을 이루면서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이곳은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이제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곳은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제법 넓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좁았던 곳은 결인처인 듯합니다. 좌우로 약간씩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점점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즉 입수격 중에서 비룡 입수하는 형상입니다. 비룡 입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비룡 입수의 형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세웠는데요. 산봉우리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형상이고 좌우로 상당히 넓습니다. 즉 혈이 맺혔을 때 뒤편 입수 도두 부분에 형성되는 승금과 흡사한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도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형상은 생기가 응축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비룡 입수한 산줄기가 이곳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세우고 우측으로 뻗어내린 요두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산줄기가 겹쳐지면서 형성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나지막한 산봉우리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요. 좌측과 우측의 본 땅이 묘지보다 높은 것을 보면 땅을 움푹 파내고 묘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보곡을 살펴보면 주산인 옹각산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뻗어내린 큰 산줄기에서 갈라진 가느다란 산줄기가 내면으로 수없이 뻗어내려 겹겹이 감싸 복을 형성하였는데요. 이런 형상도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세를 살펴보면 내룡의 좌측과 우측에서 흘러나온 물이 묘지 전선 앞에서 합수를 이룬 후에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수세를 이루고 있는 형상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를 자청룡과 우백호가 올려 불통주, 즉 배 한척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꽉 조여놓은 형상도 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고에는 커다란 바위가 빠져나가는 물길을 가로막고 있어 더욱 빛이 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예전에 우암송 시열이 풍류를 즐기면서 낙수암이라는 진필을 남기고 이 글씨를 선명하게 새겨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조산도 대체로 유정한 편입니다. 전순의 형상을 살펴보면 묘지 옆으로 약 30m 정도 완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다가 이곳부터는 약간 경사가 급해지는데요. 묘지 밑으로 뻗어내린 전순의 형상이 묘지 뒤편으로 비룡 입사하는 부분에 비해서 전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묘지를 입사하는 산줄기를 통해서 활동되는 생기가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응결이 되어서 혈이 맺혔다면 혈이 맺히고 남은 여기가 묘지 옆으로 돌출이 되면서 전순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산줄기가 가늘어져야 하는데요. 묘지를 입사하는 산줄기에 비해서 전혀 가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뻗어내리는 형상인데요. 잡목이 오져 더는 살펴볼 수가 없네요. 즉 추산인 홍각산에서 낮은 곳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지나 낮은 곳으로 길게 뻗어내리고 길게 뻗어내린 산줄기 끝자락에 집이 대여섯째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집을 대여섯째나 지을 수 있을 만큼 산줄기 끝자락에 상당히 넓고 평평한 땅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줄기 끝자락에 집을 대여섯채나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으면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집이 지어져 있는 낮은 곳까지 뻗어내렸다는 증거이므로 그 위쪽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높은 곳에 혈이 맺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룡의 근본도 좋고 입수육적 중에서 비룡 입사하는 형상도 일품이며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형성되어 있는 승금의 형상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고 혈이 맺힐 수 있는 완벽한 보곡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이빨을 꽉 다물듯이 꽉 조여넣은 파고도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만 감안하면 누구나 마음이 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우지리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다가 이곳에 자신의 신우지리를 정한 고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외부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형상은 그야말로 혈이 맺힌 명랑을 충족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전부터 3년 심룡에 10년 점혈이란 풍수 금원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용을 찾는 것은 3년 걸리고 혈을 찾는 것은 10년 걸린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그럴듯한 형상을 갖춘 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혈이 맺힌 명랑의 핵심을 찾는 것은 몇 배나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즉 혈이 맺힌 명랑의 혈심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식견이 없다면 혈이 맺힐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형상의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혈이 맺히지 않은 과령체의 묘를 조성할 수도 있고 생기가 없는 땅에 집을 짓는 허망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풍수상식, 낮은 곳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와 연계된 곳에 주택을 지을 정도로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다면 집이 지어져 있는 위쪽 산줄기 등성이 부분에 혈이 맺힐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음택혈이 맺히고 남은 여기가 낮은 곳으로 뻗어내려서 양택혈이 맺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혈이 맺히는 원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책상 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김 시조 김태서묘, 송강정철묘, 충간공 남지묘에 이어서 네 번째 전순이 너무 길어 문재인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을 지나 9월로 접어들었는데요. 9월에도 구독자님 모두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